여러분 달력에서 날짜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4월 5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 하루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을 10일간 유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 시한이 끝나는 날이 바로 4월 5일입니다. 만약 이날 협상 테이블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찍고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넘보게 됩니다. 주유비, 식비, 전기료 택배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뛴다는 뜻입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도 장바구니 물가가 미쳤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하지만 4월 5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은 지금 돌아가는 중동발 경제 위기와 내 자산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전쟁 유가금, 환율, 반도체 이 5가지 축으로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뉴스 단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아셔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내 생활비에 어떤 압력이 오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출구를 찾고 싶은데 이란이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15개 조항의 휴전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공습을 줄이고 경제 제재도 완화하겠다는 꽤 구체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란은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오히려 공습을 완전히 중단하고 부서진 시설을 미국 돈으로 복구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5개 조항 역제안을 내밀었죠. 사실상 미국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바로 공격 10일 유예입니다. 본인들 입으로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란이 협상 자체를 거부한 팽팽한 대치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이 한 손으로는 이란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스라엘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는데 양쪽 다 말을 안 듣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초대형 불확실성입니다. 합의가 될지 확전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돈들이 길을 잃고 발작하는 겁니다. 이 불안감은 당장 기름값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불과 한 달 만에 50% 넘게 뛰며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꽂히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6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합니다. 배럴당 35달러가 올랐다고 치면 하루에만 9,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루 1,370억 원이 추가로 허공에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로 나눠보면 가구당 월 18만원 이상의 비용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트에 갔는데 달걀값이 비싸고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고 아파트 관리비가 뛰는 이유, 그 모든 가격표 뒤에 바로 이 기름값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4월 안에 유가가 120달러를 뚫는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누르는 전통적인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아주 지독한 물가 상승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야 정상입니다. 투자의 1번 룰 같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값이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최고 5,600달러 선까지 갔던 금이 순식간에 4,40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선물 시장의 연쇄청산 도미노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금 투자의 증거금을 갑자기 2차례나 올려버렸습니다. 증거금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면 빚을 내거나 집을 비워야 하죠. 금 시장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던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이 쏟아졌고 강제로 금을 내다 파는 물량이 시장을 덮치며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둘째는 두바이 금세일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항공편이 끊기면서 두바이 거래소 창고에 금덩어리가 산처럼 쌓였지만 비행기가 안 뜨니 런던이나 뉴욕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현지 거래상들이 기준가보다 온스당 30달러 이상 싼 값에 금을 떨이로 처분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거래 시대에 아날로그 물류가 막히자 최고의 안전자산마저 가격이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 공포에 개인들이 금을 사모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기관들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수급 공백이 벌어진 상태죠. 금의 장기적인 방향은 위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3,900달러 선까지 구덩이가 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작정 몰빵하기보다는 철저히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하면서도 가장 무겁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8원. 이 숫자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공황 직전까지 갔을 때입니다. 17년 만에 다시 보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연초 1,420원대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수직 낙하했습니다. 1,500원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지지선이 붕괴되면 다음 지지선까지 낙폭이 커지듯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1,540원까지 마땅한 저항선이 없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달러부터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치명적인 이유인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생각 자체를 접어버렸습니다. 최근 열린 연준 회의를 보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입니다. 올해 금리를 2번 이상 내릴 거라고 본 위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6월 금리 인하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유가가 50%나 튀어 올랐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973년 중동 전쟁 당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석유금수 조치가 내려지며 유가가 4배 뛰었습니다.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았고 실업률은 9%를 넘겼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은 주유소에 줄을 서서 기름을 배급받았습니다. 경기는 차갑게 식는데 물가만 펄펄 끓어오르는 최악의 조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 수송로 교란과 중앙은행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그 악몽의 레시피가 다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건 엄청난 이중고입니다. 기름값이 달러로 오르는데 그 달러마저 비싸지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은 원화 환산 에너지 비용이 곱절로 뛰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고금리마저 장기화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고 투자는 줄며 우리 직장인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대출이자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생활비만 끝없이 늘어나는 가처분 소득의 실종시대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리스크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풍선에 넣는 가스인 헬륨이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뉴욕타임스 경제면을 장식하는 보이지 않는 병목이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은 영하 269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수십조 원짜리 EUV 이 장비에 열을 식히고 불순물을 차단하는데 헬륨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물질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헬륨의 30%를 공급하던 카타르의 산업단지가 이란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이 막대한 물량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개월 분량의 헬륨을 전략적으로 비축해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공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여름을 넘기면 비축분은 바닥나고 칩 수율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공식 경고한 이유입니다. 실물 경제 쪽은 더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가 안 들어오자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도미노 불가항력 선언이 터졌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기지가 최초로 이걸 선언했고 대형 화학사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습니다. 에틸렌이 부족하면 플라스틱 합성 수지부터 시작해 선박용 후판 그리고 화장품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정부가 비상금인 비축유 방출까지 언급했다는 건 상황이 턱 밑까지 왔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불안감은 한국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은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간 무려 30조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31조 원을 받아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2%가 한 달 만에 손바뀜이 일어난 엄청난 이탈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반도체 소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시장에 굳이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4월 5일 이후 극적인 협상 진전이 나온다면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수혜라는 건 결국 전쟁이 끝나면 수혜도 사라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고리가 보입니다. 전쟁이 유가를 밀어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물가가 금리를 묶어두고 금리가 환율을 밀어올리며 환율이 한국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고리의 시작점에 4월 5일이라는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자 4월 달력에 빨간 줄을 쳐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4월 5일 미국의 공격 유예 만료일입니다. 협상 진전이 없으면 유가는 한 단계 더 뛰어오릅니다. 둘째, 4월 첫째 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결과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접점이 모든 자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셋째, 미국 물가 지표 발표입니다. 유가 급등이 지표에 반영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헬륨 비축분 소진 속도입니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 1,540원 돌파 여부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외국인 이탈에 가속도가 붙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떤 자산이든 한 방에 몰아서 들어갈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될 때와 결렬될 때 플랜 B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좌는 4월 한 달 동안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자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생존 프레임을 정리해드립니다. 금은 3,900달러 부근이 기술적인 분할 접근 구간입니다. 하지만 전쟁 종료와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되어야 연말 6,000달러대라는 경로가 열립니다. 지금 당장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며 철저히 나누어 접근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율과 달러는 전쟁 장기화 시 1,540원 이상도 열려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성급하게 원화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를 활용해서 내 생활비를 갉아먹는 환율 상승 충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쳐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도체는 기업들이 확보해둔 6개월치 헬륨 비축분이 1차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여름까지 갈등이 이어지면 반도체 생산 차질은 현실의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곧 다가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의 헬륨 소진 가이던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가는 봉쇄가 계속된다면 브렌트유 120달러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극적인 타결 시 90달러대까지 급락할 수 있으니 양방향의 변동성을 모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영상 처음에 4월 5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미국이 선언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흉터가 새겨지기 전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창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벌써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이번 충격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반도체 필수 소재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전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자산이든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누어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위기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있다면 그 공포는 대비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4월의 시장이 그 치열한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4월 투자와 자산 방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뉴스 한 줄보다 그 뒤에서 거대하게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